안녕하세요. 저는 정황수학 화이트 커리큘럼으로 2025년 식품생명공학과에 합격하게 된 이은서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는 토익은 795점, 수능 수학은 미적분 기준으로 3등급이 나왔고 사실 수학에 대한 이해력도 빠르지도 않고 영어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황수학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강의력이랑 정보량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고 입담이 일단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강의가 안 지루해요. 강의가 안 지루하고 이게 무슨 강의를 듣는 건지 연예인 콘서트에 온 건지 살짝 모르게 수험 생활이 지나긴 한 것 같아요. 좀 MSG 치긴 했는데 일단 그거 말고도 공식을 좋은 거를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교재에 이제 수록된 거 말고도 좀 다양하게 풀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타 학원에 다녔던 사람은 아예 그 공식을 몰라서 1, 2분 만에 풀 수 있는 거를 막 못 풀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푸는데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수학에 자신감이 없었고 수능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단 블랙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화이트 커리큘럼을 선택했고 그래서 3, 4월에 미분, 적분, 선형대수 그다음에 5, 6월에 급수, 다변수, 레디 모의고사 그다음에 7, 8월에는 BGM 문제풀이 그다음에 9, 10월에는 기출, 공학수학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 4월에 최대한 많이 해두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이게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적 복습을 할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3, 4월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복습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미분, 적분, 선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블랙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우선 서성안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세다 교재나 화이트 커리큘럼에서 고안풀이라고 고득점 완성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하셔서 공식이라던가 이런 걸 문제를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이트 커리큘럼을 타면서 이제 블랙 인강까지 같이 들었는데 하프 테스트랑 뭐 이런 거를 다 소화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워낙 시간도 없고 복습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커리큘럼의 판서랑 뭐 유형별 고안풀 이런 거 위주로 가되 세다 교재만 이렇게 같이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강의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일단 수업이 끝나면 판서랑 예제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우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단원이 다 끝났다 하면 유형별이랑 해당 단원의 세다 교재를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진도를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2단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1단원 내용을 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났을 때 계속 이렇게 앞에 것까지 좀 내가 까먹은 것 같은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사실 몇 번 회독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 전범위 5회독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서랑 예제랑 세다를 계속 이제 무한반복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은 내가 어느 부분을 까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휘발이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백지암기를 통해서 공식 암기나 뭐 문제풀이법 이런 거를 단원별로 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까먹었는지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지암기를 쫙 이제 해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본인의 수준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뭔가를 할 거를 선택을 해야지 막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것저것 서성한 특별반도 하고 싶고 뭐 인강도 하고 싶고 현강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 딱 맞게 일단 내가 정한 분량만큼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입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거 2가지는 첫 번째로 필기, 그 다음에 2번째로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필기 잘해라? 이런 거는 좀 뻔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이나 뭐 수시 이런 거랑 다르게 편입수학은 진짜 양이 엄청 많거든요. 미분, 적분, 급수, 다변수, 선대, 공학수학까지 하면 6과목이니까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잘 해놔야 시험 보러 갈 때도 진짜 편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막 뭐 급수하고 있을 때 미분 까먹고 공수하고 있을 때 막 다변수 까먹고 저도 그랬는데 필기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복습할 때 강의 막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고 수업의 모든 내용이 다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막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꿀공식 이런 거나 중요한 문제 뭔가 약간 올해 건대에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문제는 따로 정리를 해놔야지 시험 보러 갈 때도 볼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 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공학수학, 급수, 다변수 이런 식으로 폴더별로 묶어놓고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는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변수 내용을 배웠다 하면 교수님께서 수업을 설명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고 뭐 선적분이다 하면은 뭐 풀어주신 방법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복습할 때 편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노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미분부터 공학수학까지 한 20장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엄청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그래프랑 뭐 데카르트 접선 이런 거 좀 뭔가 나올 것 같다 싶은 거랑 내가 자주 까먹는 공식 이런 거는 특별히 표시를 더 해놨고 특히 이제 다변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선대도 막 최소제곱 오차 이런 거 이번에 경희대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정리를 막 해놔가지고 막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거는 제가 선대를 잘 못해서 그냥 주요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고 그리고 다변수가 공식도 많고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시험장 가서도 저는 이 노트만 봤어요. 제가 정리해놓은 노트 이렇게 봤고 또 심심해서 면 추가할 때 면을 그려놓고 그리고 공학수학은 공식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약간 뭔가 시각화될 수 있도록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학교 문제 좀 중요해 보이는데 하면 또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뭐 용수철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했습니다. 파이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트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랑 타임어택 그런 거 타임어택도 오답이나 중요한 문제 위주로 근데 사실 파이널 때 중요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별로 모아놓은 거 뭐 경희대면 경희대 그리고 뭐 건국대면 건국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기 전에 나 내일 시험인데 뭐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일 경희대구나 그럼 경희대 파트 모아놓은 거 다 봐야겠다 하고 그리고 뭐 내일 건대면 건대 파트 봐야겠다 하고 내가 따로 모아놓은 거를 학교별로 좀 파트별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멘탈 관리법은 그냥 사실 생각 없이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 학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특별히 더 그렇게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막 나는 뭐 20% 나왔고 막 여름에 이제 모의고사 보거든요. 모의고사 보면은 막 다 복도 가가지고 나 10%인데 나 20%인데 이러고 있고 그러면 솔직히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7, 80% 나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뭐 서성한 유형만 나오면 다 틀리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은 그 남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뭔가 좀 문제지? 내가 문제 선택을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남들 신경 쓰면서 난 안 될 거야 이러면은 솔직히
계속 자신감만 없어지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아무 생각 없이 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수 행동이 좀 있는데 그것만 안 하시면 반 이상은 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패스! 오늘 뭔가 좀 날씨도 안 좋고 왕복 2시간이면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오늘 학원 패스! 약간 이런 사람 은근 있는데 그거 하나부터 잘 지켜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해버리시면 좀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도 웬만해서는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아니면 안 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사실 조금 많이 본 편이긴 했는데 제 동기들은 잘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멘탈이 약간 흔들릴까봐 안 보는 게 좋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긴 했으니까 카페 같은 거는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초반이랑 중반에 막 자랑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자랑을 좀 중간에 많이 하는 사람치고 사실 그렇게 잘 되는 거를 본 적이 많이 없고, 오히려 약간 조용조용하게 뭔가 약간 과학자 관상이라던가 아니면 좀 되게 차분하게 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 해도 자만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좀 아무 생각 없이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학습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하루에 학원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공부를 했었고, 일단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지워가지고 사실 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안 하는 날도 사실 있기는 했는데 하는 날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했고,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12시간 이상 정도 했었고, 학원 가는 날이다 하면은 그냥 짬짬이 시간 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사실 몇 시간 하냐 이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실 안 하고 싶으면은 좀 안 한 날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확실하게 놀아버리고 나중에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양만큼은 끝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강의는 파이널 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건대면은 건대 유형에 맞게 건대 시간이랑 똑같이 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영수통합 모의고사랑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 강의에서 가장 많이 실력이 올랐고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느 학교 유형이랑 잘 맞는지를 파악하게 돼서 내가 지원을 실제로 할 때 여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조금 더 노력해서 노려볼만 하겠는데? 이게 조금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유형은 이상하게 좀 맨날 잘 나오고, 한양대는 맨날 막 하위 80% 나오고 70%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일단 성균관대학교랑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광운대,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 동국대, 어디였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총 10군데에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합격했을 때 잘못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동기들이 저를 제외하고 7명 있어요. 7명 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시험이 진짜 망한 것 같았는데 왜 합격했지?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시험 못 본 것 같다고 뒤 시험에 막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겁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사실 겁먹은 만큼 진짜 망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의 못하고 나와서 이거 진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최초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면접을 그렇게 막 준비를 많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면접 있다고 무서워서 난 지원 안 할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신감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서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일일이 이제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되게 자신감도 없었고 사실 자신감보다 그냥 내가 저길 간다고? 이런 스스로한테 좀 의심이 있었어가지고 딱히 목표를 정하지도 않기는 했거든요. 뭐 가면 가는 거고 떨어지면 내가 뭐 잘못했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기대 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막 실망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균관대학교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항상 화이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